네, 안녕하세요. 엠피리온 DC의 홍지원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오늘 퓨어스토리지 행사에 스폰서 자격으로 참여를 하게 되었고요. 저희 한국에서 데이터 센터를 준비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 전문 운영사입니다. 이 화면을 보신 기억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 화면은 히든 피겨스에 나오는 한 화면을 제가 좀 캡처를 해봤습니다. 달에 우주선하고 사람을 보내기 위해서 엄청난 계산을 해야만 했던 나사에서 도입한 IBM, 그 당시 굉장히 획기적인 장비였을 겁니다. IBM 7890이라고 하는 장비를 사용하는 장면입니다. 제가 신입사원이었던 90년대 말쯤에 교체되어 회사로 들어오던 메인프레임 장비가 아마 이런 모습이었던 걸로 기억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곳이 세계 최초의 데이터 센터이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 당시만 하더라도 컴퓨터들은 그곳에서 천공 펀치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입력하고 나오는 결과물들을 가지고 활용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이렇게 복잡한 해적 케이블을 통해서 전 세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에는 11개의 해적 케이블이 들어와 있고요. 9개는 부산에 랜딩이 되고 2개는 태안하고 인천에서 중국으로 직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사용하는 페이스북, 유튜브에서 좋아요를 누르시게 될 겁니다. 누르시게 되면 그 좋아요가 클릭이 되면 전 세계를 돌아서 저희에게 다시 돌아오는 시간이 아마 수 밀리세컨드 이내일 겁니다. 저희는 이런 서비스를 어떻게 더욱 빠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들을 어떻게 더 많이 잘 활용하고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읽은 책이었는데요. 책 제목에 보시면 좋아요는 어떻게 지구를 파괴하는가라고 제목이 있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보고 클릭하고 하는 페이스북, 유튜브에서 좋아요가 어떻게 지구를 파괴하고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이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를 모두 없애고 우리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현 시대에 오늘 와 계신 여러분들의 IT 관련 부서는 커다란 도전을 받고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샌드위치처럼요. 사업부서나 영업부서에서는 보다 빠르고 더욱 강력한 IT 자원, IT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고요. 저 위에서는 예산을 절감하라라는 오더와 함께 정부 측에서는 더욱 강력한 ESG 관련 규제들을 계속해서 강화해내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들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기본적으로 외부에서 인입되는 전기를 기본으로 해서 운영이 됩니다. 왼쪽 위에서 보이시는 외부에 있는 전기들이 변압기 등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UPS 등이 저장이 되고 나는 이후의 전기들은 다시 서버룸, 데이터홀, IT 룸이라고 불리는 곳에 저희가 퓨어스토리지와 다른 서비스 장비들을 통해서 서비스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때는 굉장히 많은 열을 발생하게 됩니다. 다시 이 열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항온항습기들 그리고 그 항온항습기에 들어가는 냉매들을 식히기 위해서 또다시 칠러, 냉각탑 등을 사용해야만 하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모두 전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핫한 AI에 관련된 장비들은 더욱더 강력한 냉방 성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A100 벌써 좀 된 모델이 돼버렸는데요. A100 8장이 장착된 DGX 서버 같은 경우에는 약 4kW 정도의 전력을 요구하고 있고, H100으로 되어 있는 DGX 서버 같은 경우에는 7kW의 플로드시 7kW의 전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엔비디아가 표준으로 발표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 아키텍처의 그림을 보면 한 렉에 4개의 DGX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한 렉에 DGX 4개면 7kg 곱하기 8을 하게 되면 7kg 곱하기 4를 하게 되면 30kg 가까운 전력을 렉당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고전력의 하이덴서티 렉을 제공하고 있는 것은 상용 데이터 센터로는 거의 없고 아마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자사센터가 유일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밀도의 전력을 요구하고 있는 사용을 하게 되면 더욱더 많은 열을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열들이 어떻게 사용되고 어떻게 전기가 소비되는지를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표는 한국의 표준 데이터 센터의 전기 사용량들을 저희가 구별을 좀 해보았는데요. 한국에서 데이터 센터들을 평가받고 있는 기준이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용성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한국에서 서비스가 되고 있는 커머셜 데이터 센터, 상용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아마 포9 정도의 운영 가용성을 보장하는 티어 3 데이터 센터가 기본일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이렇게 전기 사용량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고객에게 제공하느냐가 또 다른 하나의 평가 지표일 텐데요. 위에서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PUE라고 하는 항목이 굉장히 데이터 센터의 큰 평가 지표입니다. PUE는 전체 데이터 센터에서 소비되는 전력을 IT 장비가 소비하는 전력으로 나누기를 해보면 숫자가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 100을 55로 나누게 되면 약 1.8 정도가 나올 겁니다. 1999년에 한국 최초로 오픈한 상용 데이터 센터가 아마 논현동 KIDC일 겁니다. 논현동 KIDC가 지금으로 약 25년 정도가 흘렀죠. 25년 정도가 흘러서 현재는 약 2.0 정도의 PUE를 나타내고 있는데, 2.0 이상의 PUE는 데이터 센터 전기의 100 중에 절반이 IT 장비이고 절반이 IT 장비를 관리하고 시키기 위한 데 쓰인다고 생각이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2.0은 좀 높다고 평가되고 있고요. 한국의 평균이 1.8, 새로 지은 곳들이 1.5 정도 되니까 1.6 정도가 지금 상용 데이터 센터의 평균 PUE일 것입니다. 이거를 만약에 1.3 언더로 줄이고자 한다면 IT 로드가 사용되는 부분이 75% 정도까지 확보가 되고, 나머지 항온항습기라든지 UPS 사용되는 부분들이 줄어들 수 있다고 하면 1.3까지의 PUE를 확보하게 될 수 있습니다. 1.3 언더의 PUE는 굉장히 효율적인 데이터 센터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구글이나 아까도 나왔던 메타, 구글 같은 곳의 데이터 센터에서는 PUE를 한 1.1과 1.2 사이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PUE가 그렇게 낮게 유지될 수 있는 이유는 굉장히 절감하는 장비 표준화를 통해서 운영의 효율화도 가지고 있지만, 데이터 센터가 지금 현재 온도가 찬 공기로 식힐 때 27도 정도의 온도가 사용되고 있습니다만, 구글이나 메타는 28도, 29도의 온도로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극단적인 낮은 PUE를 가질 수 있게 있습니다. 이거를 줄이기 위해서 리퀴드 쿨링이라든지 이런 방법들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만, 리퀴드 쿨링이나 이런 새로운 방식들은 데이터 센터 관련된 IT 산업 전체에 대한 에코시스템의 변화와 초기 투자 비용이 굉장히 아직은 높게 책정이 되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PUE를 줄이는데 할 수 있는 일들은 IT 장비 외에 나머지의 부분을 줄이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트워크는 어떨까요? 데이터 센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전기하고 네트워크가 될 것 같습니다. 전통적인 3티어 네트워크 구조의 데이터 센터에서 지금은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네트워크, 가상화된 네트워크의 구성으로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센터들은 현재 예전에는 하나만 사용이 됐었지만 지금은 데이터 센터끼리의 연결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퍼블릭 클라우드와의 연결도 되어야 되는 물리적인 연결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 센터들이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보통의 경우에 10km 미만은 메트로, CWDM, 100km까지는 DWDM, 100km 이상은 롱홀, 백홀 등의 기술 등을 가지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개 이상의 데이터 센터에서 서비스를 하고 계실 텐데, 이렇게 데이터 센터들을 어떻게 잘 연결하고 대외 서비스를 할 때 어떻게 데이터 센터들 간의 홉들을 줄여서 로우 레이턴시들로 안정적으로 서비스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굉장히 큰 고민이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저희는 데이터 센터 사업을 한국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 양재동에 건설 중인 저희 강남 데이터 센터입니다. 23년도에 착공을 해서 25년 상반기 내에 서비스 시작을 목표로 지금 열심히 저희가 건설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총 수준 용량은 40메가와트. 아까 전에 언급이 됐던 40메가와트 이상의 큰 하이퍼스케일 이런 데이터 센터들이 언급이 많이 됐었는데 40메가와트 데이터 센터를 준비를 하고 있고 IT 로드는 30메가와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계산해 보면 약 1.3 PUE가 나오는 것들을 계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남 데이터 센터는 양재동에 위치하고 있어서 지금 하이테크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위치하고 있는 강남하고 판교에서의 아주 좋은 접근적 위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한국 시장은 데이터 센터 사업들은 통신 회사들이 이끌고 있었습니다. SK, KT, LG 굉장히 잘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들의 통신 회사들은 각자의 통신망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커리어 노트럴을 이루어내기가 쉽지만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데이터 센터 전문 운용사가 짓고 운영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망 중립 데이터 센터들로 고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해저 케이블들 사진도 보여드렸는데 해저 케이블들이 부산으로 들어와서 서울까지 오기 위해서는 고속도로의 지하나 송유관들의 라인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양재 데이터 센터는 양재 IC에서 약 200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해저 케이블들을 사용해서 글로벌 서비스로 나가기 위해서 굉장히 좋은 지리적 위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아까 40메가와트가 약 13만 대 정도의 서버, 12만 6천 대 정도의 서버들을 운영할 수 있으니까 강남 최초의 하이퍼스케일급 데이터 센터로 건설이 되고 있고요. 렉당 10kW 이상, 고객하고 협의되면 20kW 이상도 렉당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하이 덴서티 렉들을 고객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전기를 많이 제공하고 나면 그 발생되는 열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큰 고민이 될 텐데요. 보통의 상용 데이터 센터들이 5m, 6m 정도의 층고를 데이터 센터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7m, 최상층은 8.25m의 굉장히 높은 데이터 센터 층고를 확보를 해서 많은 전력을 사용하면서 많은 열이 발생하는 것들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고객 여러분들을 위한 데이터 센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PUE라는 것도 계속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요즘 가장 화두인 ESG 경영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들은 탄소 배출 제로로 가기에는 아직은 많은 연구 개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PUE는 평균 1.8, 1.6 정도에서 저희는 1.3 정도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PUE만 하더라도 약 30% 정도의 절감 효과. 그다음에 물 사용량, WUE라고 하는 또 물 사용량에 대한 지표도 있는데 한국 표준이 약 2.5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걸 1.8 정도로 제공하는 설계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약 30%의 절감 효과들을 제공할 수 있어서 고객들이 고민하고 계시는 ESG 경영에 굉장히 수치로서의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이후에 데이터 센터 산업이 한국에서 좀 호황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 센터 운영자와 투자사들이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에서 데이터 센터를 건립하겠다고 선언하는 회사는 많이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착공까지 진행할 회사는 많지 않습니다. 지난 연말에 눈이 많이 오기 전의 사진이고요. 저희가 지금 토목공사가 거의 마무리가 됐고 이제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양재 IC를 지나가실 때 과천 서쪽 방향으로 보시면 타워크레인 2개가 지금 보일 겁니다. 그게 저희의 사이트이니까 한번 지나가시면서 쟤네가 직접 짓고 있구나라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서울 양재동에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고 준비하고 있고 부산에 한국의 두 번째 데이터 센터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부산 에코델타시티라고 하는 신사업 부지에 데이터 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부산시 수자원공사와 함께 협상을 하고 있고요. 23년도 말에 공개 입찰이 있었는데 저희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돼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산을 저희가 선택하게 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해저 케이블들, 한국의 회사분들은 더 이상 한국에서만 서비스하고 있는 회사가 이제 많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서비스가 글로벌하게 나가야 되는데 서울에 모여있는 데이터 센터와 고객들과 사용자들이 어떻게 해외로 나갈 수 있냐면 서울에서 부산을 통해서 글로벌 서비스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부산이 제2의 데이터 센터의 거점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해저 케이블들 연결을 위해서도 고객들의 DR 서비스를 위해서도 부산이 굉장히 데이터 센터의 서비스의 지역으로 높다고 확신을 하고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40메가와트의 총수전 40메가와트에 30메가와트 IT 로드 POE 1.3 이하를 설계의 기본을 가지고 있고요. 25년도 지금 계약 협상 중이니까 설계를 하고 내년도 상반기에 착공을 해서 28년도 내에 고객에게 서비스하는 것을 목표로 부산 프로젝트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목표하고 있는 약 10년 정도의 로드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는 주요 동북아시아 국가의 도시들을 데이터 센터들로 통해서 연결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아까 서울하고 부산이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고 있고요. 대만의 데이터 센터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일본 도쿄에도 도쿄 시내에 추가 데이터 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를 최종 협상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서울, 부산을 통해서 일본, 대만, 그리고 저희가 현재 운영 중인 싱가포르의 데이터 센터까지 연결되는 데이터 센터의 에코 체인을 고객 여러분들께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서비스는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러면 임페리온 DC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일까 정도를 마지막에 소개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페리온 DC는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있고요. 데이터 센터를 투자, 건설, 운영하는 회사로서 사모펀드인 세라야 파트너스의 디지털 인프라스트럭처 플랫폼 포트폴리오 회사입니다. 회사의 모든 가치와 역량을 가장 효율성이 높고 기술적으로 발전된 데이터 센터를 건립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최대한의 에너지 효율성을 가지는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저희의 첫 번째 데이터 센터는 현재 운영 중인 싱가포르의 도디드 데이터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데이터 센터는 싱가포르 이후에 한국을 최초로 선택을 하였고 강남 데이터 센터를 건설 중에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페리온 DC는 향후 5년 동안 말씀드렸던 서울, 부산, 도쿄, 대만, 싱가포르 이후에도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등의 제3지대에도 데이터 센터의 건설을 계속 계획하고 있습니다. 5년 정도 이후에는 저희가 약 300메가와트의 아시아 퍼시픽의 데이터 센터들을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 중인 싱가포르 데이터 센터인 도디드 데이터 센터의 모습입니다. 데이터 센터 싱가포르는 아까도 설명하셨지만 한국은 지금 0도 눈 오고 이러고 있지만 싱가포르는 30도? How about the Singapore temperature? 29? Yeah. 지금 30도니까 약 30도나 지난달에 저희 싱가포르 CEO가 한국 왔을 때는 40도의 차이가 났었습니다. 싱가포르는 그만큼 온도가 높고 습한 지역이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의 건물을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전기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기를 절감하는 효과들을 이루기 위해서 실제 식물들을 건물 외벽에 해서 식물들이 건물을 식히는 이런 효과들을 가지게끔 해서 전기를 낮추는 전기 사용량을 낮추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작년 말에 데이터 센터 전문 기관인 W미디어에서 올해의 데이터 센터 최고 운영자상을 저희가 수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는 글로벌 CSP사들하고 엔터프라이즈 기업 고객들이 저희의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운영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친환경 데이터 센터를 건설, 운영을 계획하고 있는 준비되어 있는 데이터 센터 사업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